도와주세요. 아이가 많이 아파요. 빗속을 가르며 질주하던 검은색 벤츠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죠. 운전석에 앉아있던 최준혁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자동차 앞유리 너머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길 한복판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축 늘어진 아이가 안겨 있었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제발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듯 작았지만 그 절박함은 차 안까지 전해졌어요. 준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뒷좌석에는 중요한 계약서들이 놓여 있었고 30분 후면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축 늘어진 팔이 빗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본 순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뒷좌석에 타세요. 빨리. 준혁이 차 문을 열고 나왔어요. 차가운 빗방울들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떨리는 몸으로 차에 올랐어요. 고급 가죽 시트가 그녀의 젖은 옷에 순식간에 축축해졌지만 준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서울대병원이요. 응급실로.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빗길을 뚫고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죠. 룸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본 준혁은 무언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 여자의 옆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괜찮아, 아영아. 엄마가 병원에 데려갈게. 조금만 견뎌. 여자가 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아영. 그리고 그 목소리. 7년 전 기억의 파편들이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거든요. 병원 응급실 앞에 차가 멈췄어요. 준혁이 서둘러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내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준혁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수진? 그녀는 7년 전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분명히 그녀였어요. 준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7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그녀와 함께했던 달콤했던 시간들, 그리고 차갑게 끝난 마지막 순간까지. 응급환자입니다. 빨리요. 수진이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의료진들이 달려와 아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준혁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예요.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골수 부전증으로 보이는데 즉시 정밀 검사를 해야 해요. 그런데 혹시 아버지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준혁은 복도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생각해보니 7년 정도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진이 집을 떠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준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건 무엇인지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밝고 씩씩했는데 지금은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것 같았어요. 준혁은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7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준혁 씨, 저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때 수진의 표정이 이상했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는데 혹시 그때 이미 임신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준혁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준혁 씨?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아이. 아영이었죠. 일단 아이 치료가 먼저야. 나도 여기 있을게.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7년 만에 재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병원 복도에 둘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의료진이 아영을 검사실로 옮겨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은 복도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들었어요. 7년 동안 혼자 키워온 아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준혁은 자판기 앞에서 커피 2잔을 뽑아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뜨거운 종이컵이 그의 손바닥을 찢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라도 마셔. 몸이 차가워 보여.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의 얼굴에서 7년 전 그 따뜻했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그를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이 그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습니다. 준혁은 수진의 옆모습을 훔쳐봤어요. 7년 전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만의 고유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였죠. 아이가 정말 예쁘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응, 고마워. 단조로운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준혁의 머릿속에 7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준혁은 아버지 회사에서 독립해 나온 직후였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죠. 가정부 소개소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첫 인사를 나누던 그날 수진은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나이는 어려 보였지만 일 처리는 정말 깔끔했죠. 처음엔 단순한 고용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혁은 수진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준혁 씨, 저녁 드세요.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준혁을 위해 수진은 항상 따뜻한 밥을 준비해뒀습니다. 처음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차려준 밥상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됐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지는 준혁의 기분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상태를 파악하고 조용히 배려해주는 모습이 준혁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느 날 밤 준혁이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왜 이렇게 착해? 취했네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그냥 여기 앉아 있어. 그날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취기에 이끌린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고 수진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게 두 사람은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은밀한 관계가 이어졌죠. 준혁에게는 호기심과 재미였을지 모르지만 수진에게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준혁아,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니? 아버지 최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재벌가 딸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뭐가 아직이야. 네가 독립한다고 할 때 3년 안에 성과를 보여달라고 했잖아. 이제 그 시간이 다 됐어. 최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 정리 좀 해. 앞으로 드나들 사람들 격이 다를 거야. 그 말을 들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혁 씨, 저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녀간 다음 날 수진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수진은 준혁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에게는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어. 다른 일 구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을 때 준혁은 어쩐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애매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런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동안 준혁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수진이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는지,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임신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였죠. 수진아.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영이 아빠가 혹시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저 그때 임신한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혁 씨한테는 다른 인생이 있었으니까. 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7년 동안 자신의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수진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요? 준혁 씨 인생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검사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들,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수진과 준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준혁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제 그에게 아영은 남의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아영 양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어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급성 골수 부전증입니다. 골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몇 주 안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골수 이식뿐입니다. 그런데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가족 중에서 찾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혹시 아버지 쪽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수진의 시선이 준혁에게 향했어요. 준혁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검사받겠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영이 아버지입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검사 받으시죠.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올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영은 자신의 딸이었고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병원을 나서면서 준혁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아영이 치료비는 모두 내가 부담할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야겠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7년 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어려운 일들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 골수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병원 입구에 검은색 벤츠 세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준혁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왔구나.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준혁은 아버지 최 회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주변에는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마치 병원 전체가 그의 소유인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죠. 준혁아.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준혁이 다가가자 그의 예리한 시선이 아들을 훑어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든 뭐가 어떻게야. 내 아들이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줄 알았나? 최 회장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분노를 꾹 눌러 참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최 회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수진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아영의 병실에서 밤을 새운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피로에 지친 얼굴. 최 회장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게 그 여자군. 최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수진도 최 회장을 발견했어요. 7년 전 그 무서웠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7년 전에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었구나. 최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영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여기서는. 준혁이 말리려 했지만 최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닥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최 회장이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내 최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이수진, 29세의 준혁이 집에 취업. 8개월 후 갑작스럽게 사직. 그 다음에 혼자 출산. 최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어요. 7년간 동대문 봉제 공장에서 야간 근무.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아이와 거주. 현재 병원비 체납 200만 원. 수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모든 사생활이 낱낱이 파헤쳐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최 씨 가문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겠지? 최 회장이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수지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500년 역사의 명문가야.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가문의 피가 그런 천한 곳에서 흘러다닐 수는 없어. 최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준혁이 핏줄인지도 의심스럽군. 그때 다른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버지, 준혁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영이는 제 딸이에요. DNA 검사도 이미 했고요. DNA 검사? 누가 허락했나? 최 회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 허락 따위 필요 없어요. 이런 준혁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분명히 해주지. 최 회장이 냉소를 지었어요. 그 여자와 아이를 인정하는 순간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회사 후계자 자격도 박탈이고 지금까지 네가 운영하던 사업체도 모두 회수한다.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큰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 병원비도 당연히 네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해. 회사 돈은 한 푼도 쓸 수 없어. 최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너희가 이 나라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준혁이 이렇게 큰 시련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준혁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준혁을 불렀어요. 괜찮아요. 저희는 그냥 갈게요. 아영이 치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라고? 준혁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포기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준혁 씨한테 이런 피해까지 줄 수는 없어요. 현명한 판단이군. 최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다른 봉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수진 씨, 이 돈이면 아이 치료비는 충분할 거야.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수진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 돈을 받는 순간 네가 준혁이를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해.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아영을 살릴 수 있는 돈이지만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와 수진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한쪽은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이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딸과 그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되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게 돼요. 회사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영이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 준혁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좋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 깜짝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돈 받겠어요. 그리고 각서도 쓸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아영이만 살릴 수 있다면 다른 건 상관없어요. 최 회장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혁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안 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아, 그 돈 받지 마. 준혁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영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 딸이니까요. 최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 반항은 처음이었거든요.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하겠다. 최 회장이 준혁을 노려봤어요. 내일까지 시간을 주지. 그때까지 정신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라. 최 회장이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아, 한번 내린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명심해라. 그렇게 최 회장이 떠나고 나자 병원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준혁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떠난 후 준혁과 수지는 말없이 아영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영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작은 몸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유리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느낌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영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7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준혁은 수진의 옆에 서서 아영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딸이라는 실감이 아직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그때 왜 말하지 않았어?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질문은 어제부터 계속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7년간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말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준혁 씨는 그때도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자신의 세계에서만 생각하죠. 수진의 머릿속에 7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수진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28살의 가정부가 고용주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준혁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 준혁이 술에 취해 중얼거린 말을 들었을 때 수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언젠가는 끝날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8주차였을 때 수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을 때 작은 점 같은 생명체가 보였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요. 준혁에게는 절대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준혁이 늦게 들어왔을 때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 회장이 준혁이 없을 때 집에 찾아왔어요. 이수진 씨라고 했나? 최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수진을 훑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준혁이랑 무슨 관계지?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용주와 직원 관계입니다. 그래. 그럼 그 관계를 벗어나는 일은 없겠지? 최 회장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최 회장이 떠난 다음 날 준혁에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재벌가 딸과의 만남 주선 소식을 들은 수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얼굴, 평범한 집안 출신, 그리고 지금은 임신까지. 준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정리하자. 깔끔하게. 수진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혁 씨, 저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준혁에게 말했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준혁의 반응은 예상보다 담담했어요. 놀라는 기색은 있었지만 붙잡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급여는 이번 달까지 줄게.
그게 전부였어요. 수개월간 함께했던 사이치고는 너무나 차가운 이별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준혁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 후 7년간 수진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새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아영을 낳은 후에는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거든요. 동대문 봉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아영을 키웠어요. 낮에는 아영을 돌보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아영이 아플 때마다 수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응급실을 오가는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영이 가끔 묻는 질문에 수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영이를 지켜보고 계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뺐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7년간 쌓인 원망이 묻어났어요. 그때 준혁 씨는 저를 그냥 재미있는 놀잇감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면서 준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건 아니야. 나도 너를 정말 뭐요? 사랑했다고요? 수진이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왜 제가 떠날 때 붙잡지 않았어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준혁은 당황했어요. 그때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정말 이기적이었거든요. 나는 네가 떠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게 편했으니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정말 준혁 씨를 사랑했어요. 신분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진심이었어요. 준혁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수진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한테는 그저 잠깐의 재미였죠. 지루한 일상의 작은 일탈 정도? 아니야, 정말 아니야. 준혁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수지는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아영이는 달라요. 수진이 유리창 너머의 아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준혁 씨를 사랑했던 증거예요. 그 아이만큼은 정말 소중해요. 준혁도 아영을 바라봤어요.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분명히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겠어. 아영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이에요? 수진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으려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7년이나 지났는데.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준혁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진정성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아영이는 내 딸이고 너는? 저는 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는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야. 준혁의 고백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면 아영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 다야. 아영이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 그때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골수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사람의 시선이 의사에게 향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는 이 검사 결과에 달려 있었어요. 골수 적합성 검사 결과가 정말 좋습니다.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준혁과 수진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준혁 씨와 아영 양의 HLA 일치도가 거의 완벽해요. 이 정도면 이식 성공률이 95% 이상입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7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준혁이 급하게 물었어요. 아영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아영 양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그때 중환자실에서 급한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영 양 상태가 급변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사가 서둘러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모니터에 표시되는 아영의 생체 신호들이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혈압도 계속 하강 중입니다. 의료진들의 긴급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수진이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영 주변으로 의료진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각종 응급 장비들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아영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바닥이 유리창에 자국을 남길 정도로 꾹 눌러댔습니다. 준혁도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저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난 후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영 양의 골수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이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준혁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혁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응급으로 골수 이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밤 아니면 늦어도 내일 새벽에요. 의사의 말에 둘 다 충격을 받았어요.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응급수술은 위험 부담이 훨씬 커요. 성공률도 70% 정도로 떨어집니다. 70%.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30%의 실패 확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인 준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하는 골수 채취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혁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정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영 양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한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진이 고민에 빠졌어요. 응급수술을 하자니 위험하고 하지 않자니 아영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또 다른 알람이 울렸어요. 아영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위험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괜찮아. 아영이가 더 중요해. 준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70%라고 했잖아요. 그럼 30%는 실패할 확률이라는 거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영이는 확실히 위험해져. 그럼 0%야.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영을 살리고 싶은 마음과 준혁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만약에 준혁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확신할 수 있어요? 준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용기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년 만에 다시 만난 아영의 아버지를 또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 다시 최 회장이 나타났어요. 어제와 달리 더욱 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소리를 들었어? 최 회장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수술을 한다고? 미쳤나? 아버지, 아영이가 위험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그게 네가 할 일이냐? 네 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쓰러지면 모든 게 망가져. 최 회장이 준혁을 다그쳤어요. 그리고 그 수술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혁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딸이에요. 제 핏줄이라고요. 핏줄이면 다야?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핏줄이 얼마나 많은데? 최 회장의 말에 수진이 상처를 받았어요. 아영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그때 의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해요. 아영 양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1시간만 더 늦어도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시겠어요? 의사가 준혁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최 회장이 그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안 돼. 절대 서명하지 마. 아버지, 비켜주세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죽어요. 아영이를 살려야 하니까. 준혁이 아버지에게서 서류를 다시 가져왔어요. 수진이 준혁의 팔을 잡았어요. 준혁 씨,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 아영이 아빠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준혁이 펜을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최준혁.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이 서명 하나로 자신과 아영의 운명이 결정될 거였습니다. 최 회장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후회하지 마. 네가 선택한 일이야. 후회 안 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되는 기분이거든요. 의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어요. 수술 준비 시작하세요. 30분 후에 들어갑니다. 준혁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이동했어요. 수진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준혁 씨, 꼭 무사히 돌아와요. 그럼, 우리 아영이랑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 준혁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모든 것이 이 수술의 결과에 달려 있었어요. 준혁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 갑자기 병원장이 급하게 나타났어요. 준혁 씨, 잠깐만요. 수술을 잠시 중단해야겠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에는 난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영이가 위험한 상황인데 최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수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압력을 넣은 게 분명했습니다. 병원장님,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저도 그건 알지만 최 회장님이 이 병원의 후원자이시거든요. 최 회장이 병원장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김 이사장? 나 최 회장이야. 우리 준혁이가 지금 무모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좀 막아줄 수 있나? 전화 너머로 상대방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전화를 끊고 냉소를 지었어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을 차리겠지.
수진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수술이 잠시 연기됐어요. 뭐라고요? 왜요? 수진이 황급히 물었어요. 원장님 지시사항이라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영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수술을 연기한다니. 아영이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원장님께 문의해 보세요. 간호사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어요. 준혁이 병원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최 회장이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네가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거야. 최 회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영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런 거지. 원래 네 삶에 없던 아이잖아. 최 회장의 차가운 말에 준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현실을 봐라. 네가 그 아이 때문에 위험해질 이유가 뭐야? 그때 병원 의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이 긴급히 소집한 거였습니다. 이사님들 급하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최 회장이 이사들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이 병원에서 진행하려던 수술건인데요. 의학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응급수술은 위험 부담이 크죠. 이사 중 한 명이 최 회장의 편을 들었어요.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이사회실로 불려왔어요. 표정이 매우 곤란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오늘 당장 수술해야 하나요? 병원장이 물었어요. 네, 환자 상태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지금이 최선의 타이밍입니다. 더 늦으면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 회장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좀 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최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그 사이 중환자실에서는 아영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혈소판 수치가 더 떨어졌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호흡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선생님, 아영 양 상태가 정말 위험해요. 빨리 오셔야겠어요. 하지만 주치의는 이사회실에 묶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서 조금만 기다려봐요. 수진이 이사회실 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아영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회의 중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경비원이 수진을 말렸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제 딸이 죽어가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라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사회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이 미리 언론에 제보한 거였습니다. 최준혁 대표가 무모한 수술을 강행하려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최 회장의 비서가 기자들에게 자료를 나눠줬어요. 준혁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준혁이 이사회실에서 나와 기자들 앞에 섰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준혁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제 딸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에 미칠 영향은? 기자가 질문했어요. 회사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이에요. 준혁의 단호한 대답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최 회장이 이사회실에서 나와 준혁과 대면했어요.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연한 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 회사 망치는 게 당연한 일이야? 아버지에게는 회사가 전부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니에요. 준혁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만 살지 않겠어요. 병원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최 회장 아들이네. 무슨 일인지 병원이 난리야. 우리 수술도 연기되는 거 아니야? 간호사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원장님 지시가 없으면 우리는 뭘 해야 하죠? 환자가 위험한데 이러고 있어도 되나요? 그 와중에 아영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심박수가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혈압도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빨리 수술실로 가야 해요. 하지만 수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치의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원장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환자가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환자 생명이 우선입니다. 의료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해요. 주치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수진이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아영아, 엄마가 미안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준혁이 수진을 부축하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수진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준혁은 그녀의 모습에서 7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머니를 잃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절망감과 똑같았습니다. 수진아, 준혁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다 내 잘못이야. 7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도망만 쳤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아영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준혁 씨가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준혁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최 회장은 회사 일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준혁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어머니가 병상에서 약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준혁은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준혁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에 혼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장례식에서도 회사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부가 우선이야. 엄마도 그걸 원할 거다. 그때 준혁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준혁이 중환자실 유리창을 통해 아영을 바라봤어요. 작고 연약한 아이가 각종 의료기기에 의존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 준혁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회사가 더 중요한 아버지? 아니면 아이가 더 중요한 아버지? 답은 명확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후회를 아영에게까지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준혁이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아영이 잠깐 눈을 떴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유리창 너머의 준혁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 작은 눈동자 속에서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저 아이는 내 딸이야. 내 피가 흐르는 소중한 딸이야. 7년 동안 알지 못했던 부성애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아영아,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준혁이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준혁이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아영이는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서 전에 없던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준혁 씨가 진심이라면, 진심이야. 정말 진심이야.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정말 바보였어.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어. 최 회장이 다시 준혁 앞에 나타났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아버지,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준혁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1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기억하세요? 최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회사가 더 중요했죠. 그때 저도 그런 아버지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건 성공하는 방법뿐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죠. 준혁의 말에 최 회장이 당황했어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가족도 모든 걸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그게 현실이야.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현실을 거부하겠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영이는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좋아. 그럼 네 뜻대로 해봐. 최 회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 회사도 재산도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상관없어요. 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저는 제 딸을 선택하겠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친 아버지가 되겠어요. 준혁이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이, 제가 병원장님을 설득하겠어요. 아니, 강제로라도 수술하겠어요. 준혁의 결의에 의사가 놀랐어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성공률이 70%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30% 확률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70% 확률로 성공한다는 거네요. 충분해요. 준혁이 병원장실로 찾아갔어요. 병원장님, 제 딸 수술을 방해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최 회장님 때문에. 병원장님은 의사시잖아요. 환자의 생명이 우선 아닌가요? 준혁의 말에 병원장이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 이 수술을 막아서 제 딸이 죽는다면 병원장님이 책임질 수 있나요? 그건 생명을 구하는 게 의사의 첫 번째 의무 아닌가요? 준혁이 병원 로비로 나가 기자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저는 오늘부터 최 회장의 아들이 아닌 아영이의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사 경영권도 재산도 모두 포기하겠어요. 대신 제 딸을 살리겠어요. 그럼 최그룹 후계자 자리는? 기자가 질문했어요. 필요 없어요. 제게는 아영이가 더 소중하거든요. 수진이 준혁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7년 만에 보는 진짜 준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로소 준혁을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 수진이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준혁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 아영이를 살리자. 병원장이 마침내 수술 허가를 내줬어요. 알겠습니다. 수술 진행하겠어요. 고마워요, 병원장님. 준혁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각오하세요. 각오는 이미 했어요.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준혁이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수진아, 나를 믿어줘. 믿어요. 아영이 아빠니까. 준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영이 아빠라는 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다녀올게. 우리 딸 살리고 올게. 준혁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최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영이의 아버지, 그리고 수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였어요. 복도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입구에 수술 중 빨간 불이 켜졌어요. 준혁과 아영이 동시에 수술실로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 혼자 키워온 딸과 이제야 만난 아영의 아버지 모두가 생명의 위험에 처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둘 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이제까지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복도에는 수진 혼자만 남겨졌어요. 최 회장은 화가 나서 병원을 떠났고 다른 가족들도 없었거든요. 수술실 안에서는 두 팀의 의료진이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준혁의 골수를 채취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영이 골수 이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상태 어떤가요? 혈압 정상, 맥박 안정적입니다. 좋아요. 골수 채취 시작하겠습니다. 마취된 준혁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수술하는 의사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아영 양 쪽은 어떤가요? 준비 완료됐습니다. 골수만 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수술이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준혁 씨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출혈량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의사가 당황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수진은 수술실 밖에서 의료진들의 급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혈 완료됐습니다. 30분 후 의사의 안도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다행이에요. 골수 채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긴 거였어요. 하지만 수술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 수술실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준혁 씨, 아영아, 둘 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어요. 2시간 후 드디어 준혁의 골수 채취가 완료됐어요. 채취량 충분합니다. 아영 양에게 이식 시작하겠어요. 의사가 골수를 담은 용기를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준혁은 여전히 마취 상태였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회복실로 옮기겠어요. 간호사들이 준혁을 다른 병실로 이송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아영의 골수 이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아영의 수술실에서는 더욱 세심한 작업이 시작됐어요. 아영 양 상태 확인해 주세요. 체온 정상, 혈압 안정적입니다. 좋아요. 골수 이식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가 준혁의 골수를 아영의 몸에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딸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과정을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때 최 회장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걱정스러운 기색도 보였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됐나? 최 회장이 수진에게 물었어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준혁이는 골수 채취 끝났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회복실에 있을 거예요. 최 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준혁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영이는 어떻게 됐어?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딸 걱정부터 했어요. 수술 진행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안심시켰어요. 제가 수술실로 갈 수 있나요? 준혁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조금 더 쉬세요. 하지만 준혁은 아영이 걱정으로 잠시도 편안할 수 없었어요. 아영의 수술실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식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영 양 몸이 새로운 골수를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생체 신호도 모두 안정적입니다. 간호사들의 기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어요. 수지는 복도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치의가 수술실에서 나와 수진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준혁 씨의 골수가 아영 양과 정말 잘 맞네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앞으로 2, 3주 정도 지켜봐야 하지만 전망은 매우 밝아요. 의사의 말에 수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피었어요. 준혁 씨는 어떤가요? 준혁 씨도 무사해요. 내일이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준혁이 휠체어를 타고 아영의 병실로 왔어요. 수진이 그를 맞이했어요. 둘의 얼굴에는 모두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영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의식도 또렷해졌고 밥도 조금씩 먹고 있어요. 준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영이 침대에 누워 수진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영아.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아영이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아영아, 이분이 아빠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영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아빠예요? 응, 진짜 아빠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아영이를 늦게 찾아서 미안해. 아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 회장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어요. 아영이의 순수한 모습과 준혁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무언가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진짜 가족이구나. 최 회장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들어오실래요? 아영이 복도의 최 회장을 보고 말했어요. 최 회장이 당황했어요. 아이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른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영아, 할아버지야. 최 회장이 어색하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빠가 저 살려줬어요. 아영의 말에 최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준혁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7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지고 병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영의 작은 손이 준혁의 큰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와 딸, 그리고 가족이 된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영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병원 밥 다 먹었어요. 아영이 자랑스럽게 빈 그릇을 보여줬어요. 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우리 아영이 정말 대단하네. 아빠가 자랑스러워. 엄마도 많이 드세요. 너무 말랐어요. 아영이 수진을 걱정하는 모습에 준혁도 깜짝 놀랐어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했거든요.
7년 동안 정말 잘 키웠구나. 준혁이 수진에게 속삭였어요. 수진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매일 병원에 찾아와 아영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아영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영이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줬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거든요. 아영아, 할아버지한테 주는 거야? 네. 할아버지 방에 붙여두세요. 최 회장이 그림을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수진 씨, 최 회장이 수진을 따로 불렀어요. 수진은 여전히 긴장했지만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았어요. 아영이를 정말 잘 키웠소. 최 회장의 첫마디였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년 동안 혼자서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오. 그동안 너무 심했소. 최 회장이 사과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는 그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아영이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소. 최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준혁이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주지 못했구나 싶어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최 회장을 바라봤어요. 돈과 권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영이 같은 존재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더군.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준혁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나는 회사 일만 생각했소.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 최 회장이 회사로 돌아가서 임원들을 불렀어요. 앞으로 준혁이가 회사에 복귀하면 이전과 똑같이 대우하도록. 임원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후계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소. 준혁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이 회사의 후계자야. 최 회장의 단호한 말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복지 정책을 대폭 늘리도록. 특히 직원 가족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확대해. 최 회장의 변화에 모든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준혁과 아영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재벌 2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딸을 구했다. 7년 만에 찾은 딸, 아버지의 골수로 새 생명을 얻다. 신문과 뉴스에 연일 보도됐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결국 신분 차이는 어떻게 할 건가? 재벌가와 일반인의 결합이 과연 행복할까? 준혁이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신분 차이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수진이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녀가 제 딸을 7년 동안 혼자서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기자들도 감동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편견들과 맞서 싸울 건가요? 네,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편견과도 맞서겠어요. 수진이 간병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왜 간병인이야? 준혁이 물었어요. 아영이가 아팠을 때 느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의 눈에는 새로운 꿈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혁 씨한테만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일을 하고 싶어요. 준혁이 감동했어요. 수진의 독립적인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병원에서 인턴십도 할 수 있게 해줄게. 아빠, 저도 커서 의사가 될래요. 아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아영의 순수한 말에 준혁과 수진 모두 감동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엄마도 응원할게. 우리 아영이 의사 되는 거. 가족 3명이 함께 웃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준혁과 수진이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7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 준혁이 물었어요. 글쎄요. 그래도 아영이는 꼭 낳고 싶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영이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아영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 놀랐어요. 결혼 반지야.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고 싶어.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수진, 나와 결혼해 줄래? 아영이의 엄마가 아닌 나의 아내가 되어 줄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준혁 씨 아내가 되어도 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여자야. 네, 좋아요. 수진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준혁이 반지를 수진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저도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진짜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뭐하고 계세요? 아영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최 회장이 손을 잡고 함께 왔습니다. 아영아,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이요? 와. 아영이 손뼉을 쳤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응,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야. 최 회장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죠? 아영이 최 회장에게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가족이지. 최 회장이 아영을 안아 올렸어요. 네 사람이 함께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한때 그들을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들이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영이 두 사람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최 회장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아영이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아영 양, 이제 정말 건강해졌어요. 축하해요. 주치의가 환하게 웃으며 퇴원 허가서를 내줬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이 깊이 인사했어요. 3개월 동안 아영을 돌봐준 모든 의료진에게 고마웠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영이 신나서 준혁에게 물었어요. 응, 우리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준혁이 아영을 안아 올렸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생긴 거였습니다. 준혁이 마련한 새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가득했어요. 최 회장의 저택 대신 일반적인 아파트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와, 제 방이 있어요. 아영이 자신의 방을 보고 감탄했어요. 분홍색 벽지와 예쁜 가구들로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방도 구경해도 돼요? 그럼 우리 집이잖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최 회장도 함께 왔어요. 손에는 아영을 위한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 최 회장이 물었어요. 소박하게 하려고요. 가족들만 모여서. 준혁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 내가 주선할게. 최 회장이 나서려 하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너무 큰 결혼식은 부담스러워요. 그래. 그럼 가족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하자. 최 회장이 수진의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수진은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준혁은 깔끔한 턱시도를 입었어요. 아영이는 들러리 역할을 맡아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잎을 뿌리며 앞서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아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영이가 더 예뻐. 수진이 아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수진,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며 준혁이 진심을 담아 서약했어요. 평생 당신과 아영이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최준혁,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며 수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했어요. 평생 당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겠습니다. 최 회장이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런 따뜻한 결혼식은 처음 봤거든요. 결혼 후 2달이 지났어요. 준혁은 회사에 복귀했고 수진은 간병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준혁이 퇴근 후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환자분이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도 커서 간병인 할래요. 아영이 끼어들었어요. 아영이는 의사 되기로 했잖아. 그럼 의사도 하고 간병인도 할래요. 아영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준혁이 복귀한 후 회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대표님, 직원 복지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육아휴직 확대, 의료비 지원, 가족 돌봄 휴가 등입니다. 준혁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아영의 병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좋아. 모두 승인해. 대표님이 많이 변하셨네요. 비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이 생기니까 다른 직원들 가족도 더 잘 보이더라고. 아영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아영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도 해줬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우와,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영웅 같다고 했어요. 아영의 말에 준혁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영이가 자랑스러워해 주니까 아빠도 기분이 좋아.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준혁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준혁 씨, 말할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이 손에 든 것을 보여줬어요. 임신 테스터기였습니다. 이게 설마?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네, 임신했어요. 순간 준혁의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7년 만에 알게 된 딸에 이어 이제 새로운 아이까지.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이 아영을 불렀어요. 뭐예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 아영이 동생이야. 정말요? 와. 아영이 뛸 듯이 기뻐했어요. 남자아이야. 그럼 제가 누나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아영이가 누나가 되는 거야. 아영이 더욱 신나했어요. 제가 누나가 돼서 동생을 잘 돌봐줄게요. 최 회장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 이상이었어요. 정말이야? 손자가? 최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어요. 네, 아버님. 손자예요. 아이고, 이런 기쁜 일이. 최 회장이 감격해했어요.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처음부터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어. 이미 충분히 좋은 할아버지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이 임신 5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온 가족이 태교에 참여했어요. 아기야, 누나가 책 읽어줄게. 아영이 수진의 배에 대고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아기야, 아빠야. 빨리 나와서 우리랑 놀자. 준혁도 배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많이 기다리고 있단다. 최 회장까지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훈훈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빠, 저희가 정말 행복한 가족 맞죠? 아영이 물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야. 준혁이 대답했어요. 동생도 태어나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5명이 함께 사는 거야. 최 회장도 웃으며 말했어요. 해가 지는 공원에서 네 사람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그려졌어요. 준혁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아영이 그 사이에서 배를 만지며 동생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준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영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희 가족 만세. 네 사람이 함께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정말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태어날 아들까지 함께하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행복한 가족이 완성될 거였어요. 7년의 아픔과 시련을 견뎌낸 대가로 얻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